지금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최근 이 전홍준 대표님 어트랙트사의 이 법원 소송 일정입니다. 쭉 보면요. 자, 7월 5일 날 신문기일이 한번 열렸고요. 8월 9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정회부가 있었죠. 하지만 이때 멤버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냥 의미 없는 조정회부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세요. 8월 25일 날 지금 법무법인 발언에서 엄청나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28일 날도 제출하고요. 8월 31일도 제출하고요. 8월 31일 날 심지어 한국장까지 동시에 제출합니다. 그야말로 8월 마지막 주는요. 이 피프티 멤버 측의 법률 대리인인 다른 측에서 엄청난 자료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이 25일 날 이때쯤부터 이미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과 전홍준 대표님은 이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멤버들이 돌아오겠냐 안 돌아오겠냐. 왜냐하면 이 법무법인 발언 측에서 한국장을 내기 이전에 기각 처리가 되고 나서 이틀 3일 내로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8월 28일 날 29일 날 요 사이에 기각 처리가 났을 때 전홍준 대표님은 이미 그 이전 25일 날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투자 체결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항상 멤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더불어서 어땠습니까? 이 멤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사실상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서는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받아주겠다. 돌아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미 100억 원 투자 유치까지 추가로 받아놓은 상태에서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땠죠? 멤버들은 한국장을 제출했어요. 그러자 오늘 8월 31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을 아예 기사로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전홍준 대표님이 뭔가 멤버들에게 너무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 전홍준 대표님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명문대 출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아버지 되시는 분은 국가유공자이기도 합니다. 결코 멤버들에게 휘둘려서 전홍준 대표님이 바보라서 이 멤버들을 기다려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전략적이고 그만큼 멤버들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보고서요. 지금 많은 대중들은 소름이 돋는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전홍준 대표가 아직까지 멤버들에 대한 그 어떠한 소송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본격적인 법적 공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느 하나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전홍준 대표님이 마음을 먹고 만약 멤버들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면요. 안 그래도 광장 변호사까지 지금 대동한 마당에 자금도 빵빵합니다. 빌보드에서 저작권료가 들어오죠. 데이비드 용을 통해서 투자금도 유치받았죠. 그러니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면 난리가 날 거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홍준 대표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썸네일로 만들었었던 사진 한 장입니다. 근데 이 사진 한 장에 많은 비밀이 있어요. 최초에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이 빌보드 차트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빌보드 차트 순위를 보여주면서 114위를 했다.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보면은 뒤에 맥주를 파는 집이죠. 보면은 여기 이렇게 소주도 있고요. 반찬이 이게 풍족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이 회식을 간소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 놓여있는 것들이 풍족해 보이십니까? 심지어 저 뒤에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냉동 삼겹살입니다. 그러니 전홍준 대표님 어땠죠? 이 피프티 멤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도 판매했고요. 노모의 자금도 끌었었고요. 인터파크에서 받았던 투자금 중에 80억 원 가까이를 이 멤버들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눈물 나지 않습니까? 이 냉동 삼겹살을 먹으면서 이 멤버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어요. 알려져 있는 얘기만 들어봐도요, 이 멤버들은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강남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숙소를 마련해 줬고, 이 멤버들의 수술까지도 따지고 보면 전홍준 대표님은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CCTV 고발, 식단, 다이어트, 헛소리들을 막 늘어났는데, 이 결과를 보십시오. 팩트에 드러난 모습들을 보니 왜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싶다. 왜 전홍준 대표님에게 지금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했는지까지 그 사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기꾼들이 자신에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우선 이 데이비드 용이 투자했다라고 하는 이 에버그린이라는 회사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에버그린의 CEO 대표인 데이비드 용은요, 집안에서 이미 이렇게 목재 사업으로 이미 싱가포르에서 대박이 났던 재벌 기업의 자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버그린 회사가 쫙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이 싱가포르 내에서 동남아에서 얼마나 큰 손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회사 건물이에요. 규모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한국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용이 CEO로 있는 이 회사는요, 굉장한 규모의 회사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K-팝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유튜브 영상을 본 우리나라 대중들은요, 이 사람이 신규 사기꾼 아니냐, 이런 말까지 쏟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체를 파악해보니 이 사람은 엄청난 투자자로서 엄청난 규모의 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CEO였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지금 투자를 한 것이며, 자, 그 규모를 살펴보면요, 에버그린 그룹 홀딩스 33년 이상의 경영을 가진 다국적 기업입니다.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기업이에요. 투자로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포브스에서도 선정이 됐어요. 아니, 이런 엄청난 투자 유치의 성공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전홍준 대표님의 어트랙트에 투자를 했으니 이거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봐도 엄청난 성공을 했구나. 보는 눈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야후부터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까지 투자를 했고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데이비드 용입니다. 굉장하죠? 이 포브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및 한국까지 다양한 성공적인 라이프 스타일 및 금융 비즈니스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가이며 벤처, 캐피털 리스트 및 변호사이다. 변호사도 역임하고 있어요. 그는 민사 및 기업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부티크 로펌인 YSL 관리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백만장자 클럽 회원이고요. 현금만 1,400억을 보유했으며 전체 자산은요 1.4조입니다. 1조 4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그리고 발생하고 있는 이 한 달 매출액만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달 매출액인지 1년 매출액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 매출액은 아니겠죠. 연 매출액이 8천억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명문대 출신이고요.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안 그래도 기업 간에 지금 소송전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투자자인 이 데이비드 용이 이 전홍준 대표님이 패소할 것 같거나 전홍준 대표님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이런 투자 이루어졌겠습니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데이비드 용의 투자가 엄청나게 주요하게 되면서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보니까 87년생 싱가포르인으로서 지금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 더욱 놀라워요. 이 구독자가 14,400명까지 지금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폭발적 증가가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며 투자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전홍준 대표님을 지지하고 있었던 이 수많은 대중들이요. 이 데이비드 용이라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지금 폭풍 구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뭐 단순 기간 내에 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100명, 200명씩 쭉쭉쭉 늘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면요. 전부 다 자신들의 이 음악 활동, 가수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슈퍼카를 타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력도 있고요. 그만큼 능력도 넘치는 사람이 이제 전홍준 대표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 참하고 참담한 신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피프티 멤버들 중에서 아란이라는 멤버가 인터뷰했었던 내용을 제가 좀 하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아란이라는 멤버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쏟아내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진작에 인성이 글렀다라는 대중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당시 때 아란이라는 멤버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대가 사실 댄서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원래 처음 했었던 퍼포먼스 영상을 할 때보다 더욱더 그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원래 시작할 때 저희가 댄서 두 분의 손을 잡고 점프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한 분만 잡고서 저의 전완근과 2두, 3두 근육의 힘을 다 써서 벌떡 일어나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 멤버들이 그만큼 좀 불쌍하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렇게 엄청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해줬었던 전홍준 대표님과 이 어트랙트사가 지금 이 당시 때 이미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지원이 부족했었다. 이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꼬았다.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티내기 위해 했던 인터뷰가 아니었냐.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억측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억측마저도 이 멤버들이 직접 만들어낸 현재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홍준 대표님은 뭘 해도 잘한다, 최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멤버들은 뭘 해도 엄청난 비판과 비난에 휩싸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이 시점에서 이제 2기 멤버들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투자액을 받았기 때문에 이 2기 멤버들을 이제는 정말로 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사실상 이때까지는 전홍준 대표님이 2기 멤버들을 제작하기에는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매우 부족했는데 어차피 멤버들은 항고를 하면서 영원히 갈라서겠다라고 선포를 한 이상 2기 멤버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아침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금 유치까지 되었으니 아이돌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드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보통 70억에서 8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물가를 고려해보면 약 100억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만약 사실 엄청난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 이 방송에 꽂아주려고 한다면 그 금액은 150억 원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요. 이 데이비드 용의 투자가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투자사들이요. 전홍준 대표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대중들의 픽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대중들이 이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님이 낼 2기 멤버들을 응원할 거 아닙니까? 앨범도 구매할 거고 스밍도 하게 되겠죠. 이미 2기 멤버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데뷔도 전부터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100억을 유치했는데 또 다른 투자 유치 추가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까? 아마 투자가 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매우 궁금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에게 투자가 앞으로도 쇄도할까요? 쇄도하지 않을까요?